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36호에 게재된 초전도 컴퓨터의 이륙, 슈퍼컴퓨터의 전력을 2000분의 1로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4월호 18에서 21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CPU나 GPU 등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은 매년 향상되어 왔지만 동시에 전력 소비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중에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의 합계가 2020년에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2%를 소비하고 2030년까지는 8%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재생 에너지 접근성이 더 쉽고 저렴한 도시 외곽에 구축하는 경우가 많고, 유럽에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재활용하여 인근의 집과 수영장을 데우는 프로젝트 등도 추진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 유명 포털도 연평균 기온이 낮은 곳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겨울철에는 100% 외부 공기만으로 서버를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탈탄소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컴퓨터의 소비 전력을 압도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이 등장했는데 그 주인공이 초전도 컴퓨터입니다. 요코하마 국립대학 공학연구원 지적구조 창생 부문의 요시카와 교수 연구팀은 4비트로 구동하는 초전도 리스크형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나1을 개발해냈는데, 동작 주파수는 5에서 10GHz 전후이며 소비 전력은 냉각용 전력을 별도로 했을 경우 일반 실리콘 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약 100만 분의 1 이하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초전도 컴퓨터는 조지프슨 접합을 이용한 회로를 초전도 상태로 가동시킴으로써 초고속 동작 또는 초저 소비 전력의 실현을 목표로 한 장치인데, 일찍이 개발에 돌입하여 1969년에는 IBM에 의한 조지프슨 컴퓨터의 개발 프로젝트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현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서 개발 초창기에는 세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몇 가지 기술적인 과제가 있었으며 트랜지스터 기반의 프로세서에 대한 우위성을 검증할 수 없었던 이유 등으로 인해 IBM은 1984년에 개발해서 철퇴하였고, 2000년대 초에는 미국의 나사가 HT-MT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100GHz 동작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이를 이용한 페타플롭스 기기 개발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이 프로젝트마저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당시의 공업기술원 전자기술종합연구소, 현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1989년에 약 1GHz로 구동하는 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2007년에는 요코하마 국립대학과 나고야 대학이 18GHz로 구동하는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시험 제작하여 구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발과 지금까지의 개발 사례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압도적인 저소비 전력이고, 두 번째는 회로 설계를 지원하는 EDA 툴을 개발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저소비 전력에서는 기존의 초전도 프로세서가 수십 기가헤르츠 구동과 고속인 반면 소비 전력은 냉각용 전력을 별도로 쳐도 CMOS 기술의 약 1000분의 1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충분히 낮은 것 같지만 온도를 액체 헬륨의 4.2K로 낮추고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용 전력이 프로세서 내부의 비트 연산에 필요한 소비 전력의 약 1000배가 소요됨으로써 소비 전력상의 메리트가 상쇄되어 버리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이용한 비트 제어 기술 단열형 양자 자속 파라메트론인 AQFP를 기반으로 한 마나1에서는 1비트의 연산에 필요한 전력량은 1.4 잽토 비트로 매우 작아서 냉각용 전력을 포함해도 소비 전력은 일반적인 CMOS 기술의 약 1000분의 1로 낮습니다. AQFP는 지금까지 약 30년 가까이 주류였던 초전도 컴퓨터의 비트 제어 방식인 RSFQ에 비해 큰 폭으로 저소비 전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AQFP는 실은 근해 운동의 원리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 근해는 원래 단진동 진자이지만 인간이 타고 진자의 고유 진동수의 2배 진동수로 중심을 올렸다가 내림으로써 진동수는 바뀌지 않고 진폭 증대가 가능한데, 이것이 파라메타 여진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AQFP를 채택함에 따른 트레이드오프도 있는데 바로 동작 주파수입니다. RSFQ의 동작 주파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실장 사례에서 30GHz, 논리 소자만으로는 770GHz인 경우도 있는 등 속도가 빠릅니다. 앞에서 말한 HDMT 프로젝트에서는 RSFQ를 이용한 100GHz 구동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AQFP에서는 포텐셜을 천천히 변화시키는 것이 저소비 전력 실현의 열쇠이며 결과적으로 5에서 10GHz 구동이 현재의 최고 한계치일 뿐만 아니라 포텐셜의 형상 변화를 늦춘 극한의 상황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제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초전도 컴퓨터가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으로 초고속 구동보다 초저 소비 전력의 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기술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탈탄소 사회의 도래, 세 번째는 양자 컴퓨터의 부흥입니다. 첫 번째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는 원래 수십 기가헤르츠나 100GHz와 같은 구동 속도에서는 클럭분의 시간폭에 있어서 전압 신호의 전달 거리가 수미리로 짧으며 외장 메모리로의 액세스는 고사하고 프로세서 내부에서의 동기 또한 쉽지 않은데 이것이 HDMT 프로젝트가 좌절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두 번째 탄소사의 도래에 의해 가령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한층 더 저소비 전력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HDMT 이래 10년 만에 미국의 초전도 컴퓨터 개발의 국가 프로젝트인 C3에서는 25kW로 구동하는 1페타플롭스 머신이나 200kW로 동작하는 100페타플롭스 머신의 개발이 목표입니다. 이 머신들의 소비 전력은 동일한 연산 속도를 내는 기존 머신의 약 100분의 1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양자 컴퓨터 붐의 영향도 큰데 양자 컴퓨터는 15에서 20mK 극처조원으로 양자 비트의 연산을 시행하지만 그것과 연계되어 동작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방대한 발열량이 큰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초전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대체할 경우 열 문제를 대폭 경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초고속 동작보다 초저 소비 전력의 실현이 우선시 됩니다. 이번 AQFP를 이용한 초전도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EDA 툴을 개발하고 설계에 이용한 것인데 논문의 필두 저자인 요코하마 국립대학 첨단과학 고등연구원 조 교수 아얄라 씨가 미국 시놉시스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초전도 회로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과거에도 몇 가지 시험 제작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연구실에 비밀리에 전수되는 기술과 같은 것으로 일반 기업으로의 기술 전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EDA 툴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AQFP의 내용이나 버퍼 등을 모른다 해도 회로 설계를 할 수가 있어 일반 기술자들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시카와 연구실은 앞으로 이 EDA 툴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16비트, 32비트 등 연산 데이터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64비트로 구동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나X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나X를 이용하여 구성한 엑사플롭스 머신의 소비 전력은 50kW로 기존 기술로 구성한 엑사플롭스 머신의 예상 소비 전력인 100MW의 약 2000분의 1입니다. 또한 AQFP에서 연산 회로를 가역으로 하는 구성에서는 소비 전력이 더욱 크게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는데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도 대규모 연산이 가능하게 되는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e.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애플카의 충격, 자동차 산업의 기존 질서를 파괴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